수도권의 최고로 핫한 도시 평택시. 오늘은 평택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선 평택시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굉장히 좀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핫한 도시라고 하는 만큼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또 이 평택이 이렇게 팽창되다 보니까는 주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발전뿐만 아니라 뭐 환경, 교육, 문화, 교통 이 다방면에서 욕구가 막 분출하는 기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행정 수요도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네.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좀 긴 시간이 아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어느 면에서 또 보람도 있었고요. 뭐 늘 수고 많이 하시는 거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등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뭐 대책이나 방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 정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재난지원금도 지원해드리고 뭐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부가 하는 정책에 또 저희 평택만이 특별히 더 필요한 것들 또 그리고 이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에서 부족한 것들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등에서 그 소상공인 또 여러 계층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특히 저희는 전체 시민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상공인 또 우리 젊은 계층에서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젊은 계층, 어려운 계층에 좀 더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평택의 장기 발전 계획으로 설정을 하신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평택항은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수출입을 제일 많이 하는 항구입니다. 1년에 한 150만 대 정도 자동차 수출입을 하는데 네. 그냥 수출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트럭만 왔다 갔다 하고 연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저희는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고 그냥 물동량만 이동하는 그런 그 항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 클러스터, 그러니까 클러스터 하면은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전시하고 심지어 튜닝 또 이런 연관 산업들이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하나를 묶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관광 그 문화까지 다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3년 동안 준비해 왔고 이미 거의 이제 준비가 끝나서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제 평택이 수도권 남부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지제역 안중 역세권 개발 행위 제한 정책이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지제역 안중역 역세권은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제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SRT뿐만 아니라 이제 수원에서 오는 그 KTX가 연결이 되고요. 저희가 또 거기다 GTX 신호선까지 저희가 지금 연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핵심적으로 좀 부상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난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 상태로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안중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중역이 내년에 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기존에 이제 서해 그 준고속 전철입니다만 서해 전철역으로 기능을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안중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가는 KTX 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 안중역 주변에는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개발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시고 계세요. 저희 시청에도 문의도 많이 오고 이 상태로 두면은 지금 난개발이 심화되고 해서 나중에 체계적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안중역 주변과 지제역 주변을 이번에 개발 행위 제한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고 이 계획이 나오는 대로
불필요한 곳은 해제하고 그다음 필요한 곳은 개발 행위를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서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약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재직 시에 발의하셨던 미군기지 특별법, 네, 예. 이게 평택시 발전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재직 시에 발의하셨던 특별법으로 인해 평택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미군이 평택으로 다 이전을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군사 기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좀 막아보자. 그러니까 미군이 모이는 건 좋지만은 그러니까 기지촌화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때 정부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첫째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런 것과 또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8조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걸 이제 법적으로 지원받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또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장기간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것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삼성전자가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들이 지금도 계속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평택시는 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수도권 규제서 이렇게 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의 핵심 요지가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국회의원이셨을 때인데 예. 그 평택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틀을 놓으셨다 이런 생각 아마 뭐 보람이 좀 있으실 예, 저는 것 뭐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지금 평택이 이렇게 핫한 도시라고 이렇게 하는 네. 그 부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저희들이 그때 이 법적 장치를 잘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 회생이 평택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 회생을 위한 시 정책과 시장님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그동안 쌍용 회생을 위해서 정부나 산업은행 등의 이제 정부 지원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번에 그 최후 상황까지 이제 가는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 투자자들 한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투자자들이 이 쌍용 자동차를 영구히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본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미봉적으로 이렇게 넘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쌍용 자동차하고 그동안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그 결과 우리가 이번에 회생 방안으로 쌍용 자동차 이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우리 김부겸 총리님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정부 지원도 그렇군요. 요청할 계획이고 저희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에도 이 부분은 계속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나 정부나 경기도 평택시 같이 노력하면 저희가 제시한 이 방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 자동차가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를 만들 수 있는 네.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채도 있는 데다가 이런 시설 투자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하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렴한 데로 좀 옮겨서 네. 이 매각 비용으로 그 공장을 새로 짓는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그런 친환경 차를 만들 수 있는 네.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은 새로운 투자자도 좀 더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를 말씀드립니다.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고 쌍용을 키워줄 그런 투자자 유치도 저희가 용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쌍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자들도 네. 어떻게든 자기들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쌍용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쌍용을 이렇게 좀 약간 일종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쌍용은 평택에서 지금 향토 기업이고 평택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네. 살리는 게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 네. 경기도,
정치권, 그 다음에 노사,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3선에 시장님도 하시고 아마 중요하고 적절한 역할을 계속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인터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네네네. 여쭙겠습니다. 평택은 평택, 송탄, 안중 세 권역으로 네네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역에 대한 성장 정책이라든지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장되고 가장 역점적으로 이 노력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택시는 통합된 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제 3개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역, 우리 안중, 우리 송탄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택은 계속 갈등 구조로밖에 갈 수 없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서로가 어디가 좋으니 어디가 나쁘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미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미군 이전하면서 고덕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간에 통합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때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근데 서부 지역은 지금 굉장히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들이 뉴 프론티어 계획을 발표했고 그동안 밀렸던 전 평택고 관광단지 아마 올해 말부터 이제 보상이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중국성이라고 하는 현덕지구도 경기도 그렇죠. 이제 평택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 말부터 내년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클러스터라든가 이제 대규모 개발 그동안 밀렸던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준비를 계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북부 지역은 이제 고덕 신도시는 저희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시티라고 하는 것도 대학병원에 이제 다음 달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대학이 이제 오기로 결정이 네, 됐고요. 균형 발전은 저희들이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신도시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도시와 이제 구도심 간의 균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구도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한 11건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지역은 평택역 전체를 이제 정비하는 사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2개를 다 헐어내고 옆에 쌈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네. 폐쇄하면서 여기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송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재생 사업을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있고 필요한 구도시는 저희가 옛날 뉴타운 사업으로 어려웠지만 재개발이 가능한 곳은 재개발을 하는 집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지금 뉴 프론티어 계획을 하고 있고요. 3개 권역에 대한 팽성까지 포함해서 4개 권역을 어떻게 골고루 성장시킬 수 있느냐,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해결이 될 그런 제일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과학기술 등 첨단 산업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네. 평택은 삼성전자, 네. 그리고 수소경제, 최근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이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이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평택은 지금 산업단지도 경기도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제 미군 이전으로 그때 430만 평의 산업단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산업단지를 제일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산업을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오는 대로 이렇게 받아왔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평택에 맞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평택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가 있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이번에 카이스트가 오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 특히 반도체의 핵심 지역으로 저희가 만들어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저기 수소는 그 평택항 주변에 거기가 수소 생산에 가장 적합지입니다. 그리고 곧 경기도에서 평택시를 수소 경제, 수소 생산 특화 지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3년 동안 준비해 와서 네.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여기 이제 수소 생산 이 특화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텐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업 분야도 보면은 우리가 평택의 농업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것을 전략 산업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군 부대도 전혀 납품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예, 지금 납품을 그랬죠. 시작했는데 농업도 잠재적인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굉장히 유망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관광 농업, 그다음 친환경 네.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가공 이런 분야에 대대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유통과도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농업 조직을 전체 통폐합하는 등
농업을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택이 100만, 150만 도시로 나갈 수 있다 좀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맞춰서 산업 구조 고도화, 그다음에 농업 분야도 미래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고도화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미래 성장과 네. 먹거리를 잘 키워나가는 시장님의 네. 역할을 또 많이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평택시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여기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평택은 그 미군 이전으로 해서 양쪽으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서 이제 50만 넘어서 100만까지 가는 기틀은 마련했는데, 그럼 과연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평택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라든가 교육, 문화 이 부분 대대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예산도 투여돼야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시민들과 소통 속에서 같이 만들어가야 평택시가 100만, 150만 도시로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평택이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도시다. 그리고 여기는 미군이 대규모로 와 있고, 또 중국하고도 앞으로 굉장히 교류가 빈번해질 겁니다. 저희는 평택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의무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 평택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네. 우리 평택의 더 밝은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